안녕하세요. 논리 채널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독서 힘드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라는 영상입니다. 그동안 독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을 겁니다. 이런저런 강의도 많이 들어봤을 것이고 열심히 문제도 풀어봤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력이 늘지 않은 그런 친구들은 굉장히 지금 불안하고 힘들 거라고 느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저렇게 한다면은 독서 영역이 조금 향상될 수 있겠네 라는 자신감을 갖게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체인호 수업을 역시 들었던 친구들도 아직 독서 실력이 늘지 않았다면 이 방법들을 꼭 실행에 옮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독서 영역은 사실 하루아침에 늘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꾸준한 연습,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직도 독서 영역을 모든 문장을 완벽히 읽고 이해해야지만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그런 사고부터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수능 국어라는 것은 80분 안에 45문제 16페이지를 풀어야 되는 힘든 작업입니다. 그랬을 때 읽기 능력이 또 속도가 나지 않는다면 국어 점수를 잘 맞는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자, 채널 강의를 듣고도 점수가 오르지 않은 친구들의 특성들을 보면 오늘 제가 올리는 이 방법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 방법론을 꼭 지켜보시고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방법이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추천한 방법은 기출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건데요. 자, 우리가 기출문제를 읽을 때 제가 강조하는 거 잘 보세요. 자, 저는 비문학은 지문을 중시합니다. 자, 지문이 문제보다는 더 중요하다. 만약에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 10분을 정하고 문제를 풀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우리가 시간을 재고 일단은 문제를 푼다. 한 영역별로. 그러면 10분에서 15분 재고 풀었다고 합시다. 10분에서 15분 재고 푸는 건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시간을 재는 의미는 내가 시간 안에 왜 이거를 읽지를 못하고 문제를 풀지 못하지? 라는 걸 파악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겁니다. 지문을 여러 번 분석을 하는 거죠. 지문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여러 번 한다는 거, 여러 번. 한 번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의 핵심 포인트. 그렇다면 여러 번 하는 방법이 뭐냐면 요 한 지문을 1회 분석을 합니다. 첫 번째 분석을 할 때 우리가 강조하는 게 바로 뭐냐면 요약, 정리하면서 독해를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여러분들이 요약 정리했을 때 약 10줄 정도로 정리가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지 말고 다시 2회 분석으로 넘어가십시오. 자, 동일한 지문을 이해를 분석을 합니다. 이해를 분석하면서 앞에서 10줄이 한 8줄로 줄어야 될 겁니다. 그럼 8줄로 정리가 다시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 깨우쳐야 되는 거죠. 여기에 2줄이 날아갔는데 요거는 읽을 때 필요 없던 부분이었어 라는 걸 깨우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또 3회 분석을 합니다. 3회를 분석했을 때 앞에서 8줄이 만약에 한 4줄로 정리가 줄었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럼 또 똑같은 걸로 우리가 깨우쳐야 되는 게 이 4줄은 필요 없는 거였어. 그런 다음에 3회 하고 나서 이 4줄이 완벽한 정리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 4줄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문제에서 출제된 것들, 문제에서 정답으로 올라온 선택지들, 이것과 내가 4줄 정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다시 점검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정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핵심을 찾아서 읽었는지 안 했는지는 이런 식으로 점검이 가능하죠. 내가 정리한 내용이 정답하고 만약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내가 핵심적인 부분을 정리를 빠뜨렸거나 정리를 안 했거나 정리를 내가 잘못한 케이스가 되잖아요. 그러면
요런 핵심적으로 정리 안 한 부분들은 다시 또 지문으로 가는 거죠. 이 부분은 시험에 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정리했어야 되는 거지. 그렇다면 내가 이 부분을 왜 정리를 안 한 거지? 라는 걸 다시 또 궁금해 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정리한 것과 문제를 비교한 다음에 그 문제를 생각하면서 다시 최종적으로 독해를 하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서 여러분이 깨우칠 수 있는 게 문제를 통해서 약한 부분에서 내가 빈약한 부분을 찾아내고 내가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읽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터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뭐냐면 이제 우리가 비문학에서 속도도 빨라야 되고 문제의 정답의 정확성도 높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첫 번째, 이 속도가 높이는 방법이 내가 봤을 때 정리했더니 쓸데없는 것까지 너무 많이 정리를 했어. 그럼 내가 왜 쓸데없는 것까지 정리하지? 이유는 단 하나죠. 스테노가 맨날 강조하는 첫 단락에 그리고 매 단락의 첫 문장에 앞으로 어떤 내용이 전개될지에 대한 범주, 기준을 잡고 있지 않고 무작정 읽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범주를 제대로 잡았다면 첫 단락, 매 단락 첫 문장에서 범주를 잡았다면 그거에 대해서 의문사를 통해서 궁금해하면서 이 궁금한 거에 대한 답에 해당하는 그 문장을 중심으로 우리는 선별하면서 독해를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많은 친구들이 오해하는 건 그러면 많은 문장들을 뛰어넘나요? 아닌 거죠. 독해를 하는데 중요한 게 독해하면서 강약의 방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강약의 방법이 뭐냐면 분명히 매단락 첫 문장 그리고 첫 단락 여기는 천천히 집중하면서 읽는 거예요. 천천히 집중하는 걸 우리는 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준에서 다음 거를 예측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측을 했으면 범주에서 벗어나는 문장들은 굉장히 빠르게 읽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약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문장을 읽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문장을 읽을 때 어디에 더 시간을 투자하고 어디에 더 집중해서 보느냐 라는 것들을 선별하면서 강약으로 읽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방식을 연습 안 하면 특히 스킵하듯이 중요하지 않은 문장을 넘어가지 않으면 절대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뭔가를 버릴 때 속도는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과학기술 지문이다. 그런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완벽하게 모든 문장을 이해는 못했다. 뼈대라고 생각하는 과정. 그 과정은 방법의 순서거든요. 순서. 그리고 그 순서 중에서 상대적 서술어를 정리했고 그리고 그 정리한 내용들만 가지고 봤더니 문제를 모두 다 해결했지 않느냐. 그렇다면 과학기술 지문이 어렵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정리하고 어느 부분을 정리해야 되는지를 훈련을 하면 아무리 내용이 어려워도 정답 찾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근데 오히려 모든 학생들은 모든 문장을 완벽히 이해될 때까지 그 지문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80분이라는 이 시간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라고 해서 수능 지문은 완벽히 이해하면 좋은 점수가 나온다고 왜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80분이라는 시험 속에서 모든 학생들이 끝까지 읽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다가 1등급은 90점대 초반이나 80점대 후반입니다. 이것은 모든 학생들이 끝까지 읽지 못한다는 것이죠. 지문이 이렇게 짧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학생들은 끝까지 읽지 못할까? 그 원인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모든 문장을 완벽히 이해하려고 그 문장들에 매달려 있다 보니까 다른 글을 읽을 시간이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내가 모르는 문장이 나와도 빠르게 넘어가십시오. 자,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나와도 빨리 넘어갑니다. 왜? 글이라는 건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나오면 독자들을 위해서 즉
또는 사례를 들어서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 부연, 사례, 보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문장의 의미를 몰랐는데 뒤에 자세히, 즉 사례라는 부연, 설명이 없으면 그 문장은 넘어가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요약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분명히 첫 문장에서 기준을 잡았는데 이 기준에서는 봤더니 어떤 상대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으면 상대적인 것들에 해당하는 동의어라든지 이것들이 왜 상대적인 건지 등등에 해당하는 것들만 찾는 식으로 찾고 그것들을 정리하는 식으로 독해를 해 나간다면 속도도 빨라지고 우리는 완벽하게 정리해 놨기 때문에 정답 확률도 높아지는 겁니다. 자, 오늘의 결론. 여러분, 아무리 지문을 매일매일 많이 푼다고 해서 속도가 올라가거나 또는 정답률이 올라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 명심하십시오. 언제나 어떻게 내가 글의 논리대로 읽고 있는가, 이거를 매일매일 성찰, 반성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읽는 방법을 찾아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이제는 알 거예요. 비문학이라는 것은 결코 지식을 묻는 시험이 아니고 모든 문장의 의미를 묻는 시험이 아닙니다. 핵심 문장들의 단락별 핵심 문자들에 대한 비교, 상관성, 이런 것들을 묻는 것이 수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과 모의고사는 또 다릅니다. 수능은 모의고사와 다르게 이런 것들은 더더욱 강조해서 내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비교 같은 걸 한다고 했을 때 뭐가 나오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하는 게 전통적인 방법에서의 차이 이론은 그럼 딱 이걸 보는 순간 전통 때문에 다음에 현대가 나올 것이고 이 문장들은 다 이해를 못해도 전통 여기에 나와 있는 상대어와 호응하는 상대어 중심으로 단어를 찾으면 되겠네. 왜? 어차피 시험 문제는 이 부분을 출제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럼 내가 모든 문장에 집착 안 해도 빠르게 오히려 넘어갈 수 있어 라는 거죠. 우린 이런 걸 훈련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리를 이런 거 중심으로 하면 굉장히 쉽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한 지문, 만약에 이거를 기출지문으로 한다고 치면 이 지문을 정말 여러 번 반복해야 된다는 거, 여러 번 반복하면서 요약도 여러 번 해야 된다는 거, 그 여러 번 하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의 글 읽기에 어떤 방법들을 고쳐나가고 강화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쉬운 건 선생님들이 필기한 내용, 뜻풀이, 해설서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이것들을 복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 공부가 아니고 실력이 늘 수 없습니다. 스스로 분명 말했지만 깨우쳐야 됩니다. 그럴 때 자기의 실력이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습이라는 개념은 내 스스로 여러 번 반복 중에서 나의 글쓰기의 단점을 찾아서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해설, 뜻풀이를 읽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분명히 잘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늦은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잘못된 공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고치지 않는 사람들만이 늦은 겁니다. 지금부터 고치는 사람들은 결코 이 시간은 늦지 않았고 여러분들 충분히 1등급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변화, 주역의 핵심인 이 변화할 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게 주역의 핵심이고 지금부터라도 독서의 방법을 변화시켜서 이 한 지문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정리하면서 실력을 높이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